자, 이제 피드백 감수성이 높은 분들은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피드백 감수성이 높은 분들은요, 일을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으면요, 내 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일 잘하고 싶은 분들은 항상 그 외부의 고객들한테 시선이 가 있던 것 같습니다. 자주 피드백 받고 싶어 하고요. 찾아가서 묻고 합니다. 명확해요. 자기가 자기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피드백 감수성이 높은 분들은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이란 건요, 스스로를 얼마나 좋게 느끼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요, 구분해서 이해해요. 그게 나의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거지 나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피드백을 해도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아요. 자,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요, 나에 대해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합니다. 반발감이 나요. 자존감이 낮을수록요, 저게 나를 싫어해서 저렇구나 오해하기도 쉽고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티를 안 내려고 조심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속으로 삭히려고 들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요 변명도 하고요, 일건데 양상은 다양한데, 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이렇게 자존감 높은 분들이 피드백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피드백 감수성이 높은 분들은요, 인간관계가 원만한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인간관계가 좋은 게 뭐예요? 어떻게 좋아지나요? 처음부터 원래 좋았다라기보다는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서로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꿨더니 상대방이 좋아하더라. 상대방이 이렇게 됐더니 나는 그게 별로였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피드백을 하지? 이런 고민하면서 피드백을 한번 줬더니 상대방이 좀 바뀌더라. 이렇게 상대방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피드백 감수성이 높다는 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는 것과 좀 비슷해요. 결국 피드백 감수성이 높은 것과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피드백 감수성이 높아지면요, 일을 더 잘하게 돼요. 일을 더 잘해서 좋은 결과를 보면 자존감도 좋아집니다. 피드백 감수성도 높고 자존감도 좋으면요, 인간관계도 원만해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드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좋을까요? 자, 첫째, 자기 업무에 있어서 누가 고객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영업하는 분들한테만 고객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업무는요, 반드시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 컴퓨터와 기계와 일을 하더라도요, 그 기계로 인해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고객이에요. 내가 일을 한다,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고객을 만족시킨다, 내 고객을 만족시킨 결과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거나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고객에는 당연히 자신의 사수 또는 상사가 포함됩니다. 자, 어떤 분은 상사까지 만족시켜야 돼,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사야말로 가장 큰 고객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혼자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물어보세요. 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제 업무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 거 있는데 이거 뭘 바꾸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피드백을 주면 꼰대 또는 진상으로 느껴질까봐 이렇게 얘기 못 하시는 분들 상대방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오버한다 싶게 하셔도 좋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좋게 보이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고객이 피드백할 게 만일 없다면요, 언제든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 해주세요. 저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멘트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좀 묘해서요, 정작 코빼기도 안 비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평가를 굉장히 낮게 안 좋게 해주기 쉬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특히 상사분한테 더 그러세요. 여러분, 상사도요, 여러분한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괜히 막 불러서 얘기하고 그러면 꼰대처럼 보일까봐 얘기 못하는 거 많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피드백 구한다면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만일 영업하는 분들이라면요, 실제 고객들한테 자주 물어보세요. 만족하시나요? 저 불만이 있더라면, 혹시 언제라도 불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요, 진짜 오버 하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제 그만 좀 물어봐, 귀찮아, 이렇게 할 때까지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셋째,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많이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래 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방금 드린 두 번째 조언이 고객들과 자주 소통하라는 거였잖아요. 자, 근데 이런 거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소통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객과 뭔가 소통을 했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인 분석이나 전략이나 생각도 안 해두고 있었어.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거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요,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바로 실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저런 것도 생각 안 해놨으면서 시간 아깝게 나한테 와서 피드백 달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미리 생각도 많이 해두시고 분석도 많이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드리면요, 일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건요, 처음에만 힘들지요, 조금만 적응이 되고 나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 다음부터는요, 선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뭐든지 다 개선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여러분 모두가 피드백 감수성이 높아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